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이 턴 어라운딩 하는 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 매물벽을 깬 거죠. 이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그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매물이 엄청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진성 매물, 그냥 한번 던져보는 애들도, 허수들도 있고 진짜 팔아야 되겠다는 진성도 있거든요. 그런 매물과 미분양 물건들이 소진되면서 이 매물벽, 아파트 이 매물벽을 뚫고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갔죠. 몇 년 동안 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쯤에서 이제 나도 밴드웨건,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탑승을 한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직 낙하했죠.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뭡니까? 전세 사기, 깡통 자살, 벼락거지,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전세 피해자 구제센터라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기구가 생겼잖아요. 이때 아마 엄청난 그 대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기서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분, 그리고 전세 사기를 한 이 쓰레기들 뿐만 아니라 선의의 그런 그 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다. 왜냐? 주택이 상투였다가 갑자기 폭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 시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가격 수준은 우리가 시장성을 분석할 때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평가일은 가격 시점이라고 해요. 가격 시점이라는 것은 오늘 평가한 거하고 내일 평가하고 한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시점이 집가 변동률, 인플레, 디플레 이런 거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라는 거를 쓰는데, 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시점이 상투인데 폭락을 하면 이쪽의 시점은 또 가격이 엄청나게 갭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거래를 한 사람들은 사기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멀쩡하고 그냥 자다가 그냥 뒤통수로 맞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매나 공매, MPL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 매매는 안전하지만 경공매나 MPL은 되게 위험하지 않냐, 리스크 프리미엄이 위험 할증률이 되게 높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 매매가 훨씬 리스크 프리미엄은 더 높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했을 때. 근데 일반 물건도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리 분석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단지 난이도가 조금 일반 물건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뿐이지, 내가 셀프로 하거나 전문가 어떤 의견을 이제 조합해서 자기가 투자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권리 분석하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난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물권 변동 효력이 물론 이제 등기해야 되지만 취득 시점은 잔금을 납부한 날이에요. 법원이 공시를 해주는데, 법원이 국가기관에서. 이건 근데 어때요? 채권이잖아요. 매매는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 A, B, C, D 다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경매로는 그런 사고를 겪어보면 물건을 잘못 보고 권리 분석을 잘못 받아서 똥 밟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뭐 권리 분석을 잘했는데도 뭐 똥 밟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는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치권 주장한 것을 해결하고, 이 어떤 하자 치유분만큼 결국은 입찰가의 밸류에드를 입찰가에 반영시켜서 굉장히 고액으로 낙찰해서 정말 배당 잔치를 한 그런 물건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기본적인 그 스트럭처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직원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진행을 했지만 정말 이런 날이 또 올까 싶네요. 지금 이제 지연이자가 3% 이제 룰에 걸려요. 3% 락에 걸려 있잖아요. 3% 이상을 못 받아요. 지연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NPL 시장은 그 날로부터 사실상 폭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캐피탈이라든지 대부회사, P2P, 핀테크 뭐 이런 쪽의 채권들이 이제 20%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물건이 조금 안 물론 이제 물건이 안 좋다고 완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1, 2 금융권 필터링을 거치다 보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더 높은 물건들이 그 P2P라든지 대부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물건들의 담보를 설정하고 그런 물건들이 또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실화 채권 시장에 NPL이 많이 이제 유통되는 그런 이제 채권들 중에는 P2P라든지 대부회사 채권도 굉장히 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협, 그다음에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채권들도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투 고점일 때 대출을 실행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원금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이게 정말 출구 전략이 있을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에요. 채권자, 그러니까 기존 채권자, 자산 관리사, 유동화 회사,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와 투자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물건을 저 채권을 매입해서 출구 전략을 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집요하게 공략해서 매입해서 정말 출구 전략대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자기가 설정한 그 금액을 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채권자는 어떻게든 고액으로 채권을 팔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자는 저가로 채권을 매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출구 전략이 확실하지 않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덥석 고가 마케팅에 속아서 덥석 계약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NPL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질권 그 대출 시장이 굉장히 폭이 넓었었는데, 요즘에는 일부 그런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일부 기관들에서 뭐 질권 대출 아직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질권 대출이든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든 간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이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 지방세 증명, 정관 뭐 엄청나게 달라 그래요. 하여튼 이 무슨 책을 한 권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서류 발급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뭐 국세청 홈택스라든지 민원24에서 다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출이든 한 요 정도 서류를 기본적으로 법인이면, 개인이면 이제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 어차피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개인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정관이나 뭐 이런 거만 없을 뿐이지, 재직증명자 이런 건 없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서초동의 나홀로 아파트를 그 하자를 치유해서 그 하자 치유분 이상으로 밸류 애드 가치 증대를 시켜서 입찰을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입찰된 낙찰 대금으로 배당 잔치를 했던 그런 신나는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현물로 유입을 해서 유입할 목적으로 채무 인수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경매가 넘어왔는데 경매되기 직전에, 경매되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다 말소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특별한 몇몇 그런 물건들 빼고는. 그렇지만 경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경매를 통해,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도 그 낙찰자에게 채무가 인수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민사지팡법에도 나와 있고 아마 그냥 경매만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채권자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채무인수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유찰되는데 정말 원금을 정말 그냥 다 떼일 지경인데 이 채무인수를 동의 안 해주면 원금을 다 날릴 지경인데 그런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해주기 때문에 채무인수 방식도 굉장히 낙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법입니다. 다음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현물을 직접 유입했던 그런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늘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임승차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공짜로 좋은 정보를 얻을까, 공짜로 좀 뭔가 좋은 투자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